네, 온라인 클래스 기하 11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사실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다 하고 문제풀이도 했는데요. 계약이 연기되면서 일주일 또 연기되면서 시간이 이제 점점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진도를 좀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페이지 34페이지 이제 포물선과 직선, 2차 곡선과 직선에서 포물선과 직선부터 이제 추가로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교 계약하면 안 나가겠지만 시험 범위는 여기 32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중단원 한 단원만 시험 범위이긴 해요. 근데 점점 미뤄지고 있어서 추가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리고, 그러면 오늘은 포물선과 직선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노트 준비하시고 페이지 34페이지 교과서 피시고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1강 똑같습니다. 단원 제목 쓰고 2차 곡선, 이제 2단원, 중단원 2단원이네요. 2차 곡선과 직선, 소단원 01, 포물선과 직선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뭐 했냐면요. 2차 곡선에 대해서 배웠어요. 몇 가지 배웠죠? 세 가지. 첫 번째,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렇게 세 가지의 2차 곡선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들 배웠죠. 뭐 초점이라든가 준선이라든가 정의, 뭐 여러 가지 기억나나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는 뭐 할 거냐면 2차 곡선에다가 뭘 붙여보겠다? 직선이라는 걸 붙여보겠다라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하자면 그 직선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직선은 뭐냐면 접선이에요, 접선. 항상 우리가 접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잖아요. 이제 수원수투를 배우는 친구들은 아마 수투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수투쯤에서는 이제 미분과 적분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미분과 적분이 결국 접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미분 쪽이, 특히 미분 쪽이. 그래서 항상 수학에서는 직선, 그 중에서도 접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차 곡선이 배웠으니까 2차 곡선에 대한 접선을 한번 살펴보겠다. 그 전에 직선부터 먼저 차근차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접선을 바로 보진 않고요. 위치 관계라는 걸 좀 볼 건데요. 위치 관계. 말 그대로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위치 관계 세 가지. 뭐죠?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인데, 만난다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우리가 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경우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 그래서 기본 원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적어보면 기본 원리는요, 지금까지 쭉 배웠던 개념들을 이용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2차 곡선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질 건데, 이 위치 관계를 따지는 기본 원리는 뭐냐?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판별식을 이용한다. 판별식 기억나죠? 판별식이 뭐죠? 알파벳 뭘로 쓰죠? 보통 우리 알파벳 D로 써요. D. 판별식은 언제 쓰는 거예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차수가 2차인 거, 우리가 2차 곡선다니까 그러니까 식들이 2차잖아요. 그 2차 방정식의 근 또는 해의 개수를 판단할 때 판별식을 쓰죠. 그래서 판별식 D는 뭐였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얘가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판단해서 크면 뭐 2개, 0이면 1개, 작으면 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판단할 거예요. 첫 번째 D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근이 몇 개? 2개니까 위치 관계로 얘기하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점. 네, 써볼까요? 두 점에서 만난다까지 한번. 위치 관계 방정식으로 보면 해의 개수고 위치관계로 보면 몇 개에서 만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위치관계니까. 두 번째 D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뭐라고 하죠? 이거를 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세 번째 D가 0보다 작으면
방정식으로 얘기하면 해가 없다. 우리한테 그것도 배웠으니까 허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D가 0보다 작으면 여기서는 이제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X. 만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이게 이제 이번 단원에 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2차 곡선에 적용을 시켜본다라는 거고요. 그냥 앞으로는 그냥 식이 좀 복잡해질 뿐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곡선을 다루기 때문에 식이 좀 복잡해진다 이런 것 뿐이지 뭐 특별한 내용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제 포물선부터 한번 봐볼게요.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겠습니다. 격이 단란과 포물선 식이 뭐였죠? y제곱은 4px. 이게 기본 식이었죠?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건 이번 시험도 봐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하고요. 근데 직선의 위치 관계를 봐야 되니까 직선을 보통 잡을 때 이렇게 잡아요.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이런 직선이라고 한번 해보고. 이때 단 m이 0인 케이스는 우선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m이 0인 케이스는 굳이 크게 의미가 없어서 여기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위치관계를 살펴볼 건데 위치관계 어떻게 살펴본다고? 뭘 이용한다고요? 판별식을 이용한다고요. 판별식을 이용하려면 이걸 연립을 해야겠죠. 한번 연립한 거 그 과정을 지금 당장 쓸 건 아닌데요. 지금 당장 쓸 건 아닌데 나중에 이 계산이 여러 번 나오니까 그냥 이 계산이 좀 익숙해진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재미삼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mx 플러스 n의 제곱은 4px. 전개 정리 한번 합시다. m제곱 x제곱 2mnx 플러스 n제곱은 4px 이렇게 되나요? 넘겨서 묶어주면 m제곱 x제곱 플러스 2mn 마이너스 4px 플러스 n제곱은 0 이렇게 되죠. 지금 우리 뭐 보고 있냐면 위치관계 살펴보고 있어요. 위치관계 살펴보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판별식 D가 필요하다고요. 그럼 여기서 D 구하면 되죠. D는 뭡니까? 2, 4네요. 4분의 D 구할까요? 4분의 D 어떻게 돼요? mn 마이너스 2p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m제곱 n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 계산하면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4pmn 플러스 4p제곱 이니까 뭐 없어지죠? m제곱 n제곱 없어지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pmn 플러스 4p제곱 얘가 판별식 D가 되죠.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두 점, 한 점 접한다 또는 만나지 않는다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연습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계산에 익숙해지자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 숫자로 나올 테니까 계산하는 거야. 뭐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포물선 그냥 이렇게만 그려볼게요. 그래서 위치 관계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보세요. 첫 번째 이건 어떤 경우라고요?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D 어떻게 된다? 0보다 작다. 이 두 번째는 어떤 경우죠?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판별식 D가 0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난다.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3가지의 위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D가 0보다 크다. D가 0이다. D가 0보다 작다. 얘는 포물선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D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딱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식 나오면 마이너스 4pmn 플러스 4p 제곱이 0보다 크면 2점, 0이면 한 점,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렵게 없죠. 그럼 페이지 35페이지 보면 예제 문제가 나와요. 예제 문제.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한번 이거는 같이 해봅시다. 예제 문제 봅시다. 여기다 쓸게요. 페이지 35페이지 예제 1번. 문제 보면 포물선 y제곱은 x와 직선 y는 2분의 1 x 플러스 k의 위치 관계를 조사하시오. 뭐 이렇게 있죠. 써보면 y제곱은 x,
y는 2분의 1 x 플러스 k의 위치관계를 조사하래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연립해서 뭐 구해라? 판별식 구해라. 연립해서 판별식 구해라. 합시다. 연립. 집어넣으면 되죠. 바로 제곱해도 되나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제곱은 x 이렇게 되네요. 넘어갑시다. 4분의 1 x제곱 플러스 k-1의 x 플러스 k제곱은 0 이렇게 되나요? 판별식 구해볼게요. b는 b제곱 k-1의 제곱 마이너스 4a c죠. k제곱이네요. 여기 k제곱 없어지겠네요. 이 정도 암산 되나요? 안되면 차분하게 천천히 하세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0보다 커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는 건 2k가 1보다 작다는 거죠. 2k 넘어오면 k가 2분의 1보다 작다는 거죠. 이때 어떻게 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2번, 3번 쭉쭉 구하면 되죠. k가 2분의 1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k가 2분의 1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위치관계를 구해볼 수 있겠죠. 됐나요? 그냥 연습하는 문제예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시험에 나올 만한 형태도 아니고 그냥 연습하는 겁니다. 페이지 35페이지에 문제 1번. 페이지 35페이지 문제 1번. 지금 노트에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쌤은 또 지우고 올게요. 네,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35페이지 문제 1번 풀었죠?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그러면 포물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방금 살펴봤어요.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접선. 실제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가로 2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먼저 포물선은 기본적으로 y제곱은 4px 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쓰고요. 요거에 접하고 기울기가 m 0이 아닌 걸로 인 경우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좀 살펴보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이 식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외우시는 게 공식이라고 생각하시고 결론 어떻게 되냐 y는 mx 플러스 n분의 p 이렇게 됩니다. y는 mx 플러스 n분의 p. 그래 복잡하지 않은 식이니까 외울 수 있죠. y는 mx 플러스 n분의 p. 그러니까 이 p를 구해야 되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식과 기울기만 알면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근데 당연히 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은 해봐야 돼요. 증명해 볼 겁니다. 증명 과정은 아까 다 설명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뭘 이용한다? 판별식 D를 이용한다. 접하니까 판별식 D가 얼마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되겠죠. 0이. 0인 걸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구해내면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공식은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지금부터 증명 과정을 쭉 써볼 건데요. 만약에 나중에 포물선 했지만 타원도 할 거고 쌍곡선도 할 거예요. 그때는 좀 더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지금 포물선이라 가장 간단해요. 그나마. 근데 이 증명 과정을 쌤이 이전에도 증명을 여러 번 해줬잖아요. 그 증명 과정을 지난번에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증명 과정은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을 투자한다면. 왜냐하면 이제 공식들이 되게 많아요. 기아 같은 경우는 공식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지금 포물선, 타원, 쌍곡선만 해도 공식이 많잖아요. 근데 그 공식들을 전부 다 외워놓으면 참 좋은데, 당연히 참 좋겠죠. 근데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다 외워지지가 않아요.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유도 과정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증명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앞에 했던 타원이나 쌍곡선의 유도 과정은 사실 솔직히 좀 복잡해요. 유도 과정, 공식 암기 중에 비교를 한다면 공식 암기를 차라리 하는 게 효율적이고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앞으로 공식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거는 유도 과정을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원리는 계속 똑같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가능하면 이 과정도 외워두면 참 좋겠습니다. 봅시다. 식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y제곱은 4px.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인 직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잡냐면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잡아요. 여기서 증명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유도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봅시다. 난 이미 결과를 알아요. 이게 중요해요. 난 이미 결과를 알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결과를 끌어내면 돼요. 끌어낸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mx 똑같죠? 뭐 끌어낼 게 있나요? 없어요. 뭘 끌어내면 되냐면 n이 이래저래 해봤더니 n분의 p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라는 걸 끌어내는 게 공식 유도 과정이라는 거예요. 또 좀 있으네요. 이해되나요? 뭐 할 거냐면 나는 이걸 저걸 막 연립해가지고 한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아무튼 n이 n분의 p다라는 결론을 낼 거예요. 그 방향을 잡고 좀 전개를 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내가 이용하는 건 접선. 접선이라는 얘기는 만나는 점이 한 개. 만나는 점이 한 개라는 얘기는 판별식 d가 0이다. 그럼 d가 0으로 하려면 이걸 연립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주고 판별식 d를 구해서 0이 되게끔 하면 되겠다라는 과정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집어넣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mx 플러스 n의 제곱은 4px 이렇게 됩니다. 전개합시다. m제곱 x제곱 2mnx 플러스 n제곱은 4px 넘어가고 정리할까요? m제곱 x제곱 플러스 2mn 마이너스 4px 플러스 n제곱은 0이죠. 자,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접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판별식 d가 0이 된다고요. 절반을 제곱해도 되겠네요. 4분의 d 구해볼까요? 그러면 mn-2p의 제곱 빼기 m제곱 n제곱이죠. 됐나요? 이거 전개하면 m제곱 n제곱 사라지는 거 보이나요? 이 정도 안 써도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pmn 플러스 4p 제곱 이렇게 되죠. 얘가 얼마다? 0이다. 왜? 접선이기 때문에. 됐나요?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아까 지우기 전에 방금 했죠, 방금.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똑같아요. 그 과정을 한 번 더 해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과정은 너희들이 암기해서 해볼 수 있다고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다시 나 지금 뭐 하고 있냐면 y는 mx 플러스 n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있어요. 이 형태를.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 n은 n분의 p다라는 걸 알고 싶어요. 이해되나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내가 전개를 해야 되냐? 이 문자가 p도 있고 m도 있고 n도 있고 p도 있어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결과를 알아요. 중간에 이런 과정이 나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전개한다 그러면 여기서 덜 뭐 해야 되지? 여기서 이제는 뭐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버벅버벅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뭔 말인지 알려나?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방향을 정하고 그럼 여기서 나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n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나중에 뭐 예를 들어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들이 좀 그래요. 모의고사에서 빈칸 넣기 문제 있죠. 작년에 봤던 거 기억나나요? 빈칸 넣기 문제. 길게 증명 과정이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그 사이를 추론해서 너희들이 빈칸을 채워봐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너희들한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너희들한테 그 증명을 해낼 수 있게 너희들이 이 증명을 해봐라 라고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요 하나를 딱 골라서 처음은 이렇고 끝은 이래. 그럼 중간 과정에 어떤 게 들어가면 이게 말이 될까? 라는 식으로 추측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추론을 해보게.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요것도 비슷해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 과정 중에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럼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내가 원하는 결론에 도달할까? 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좀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설명이 길었는데 정리하면 n은 하고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넘어가면 4, 4 이렇게 지워버릴까요? p도 지워버릴까요? 그러면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mn은 넘어갈까요?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나요? 그럼 n은 n분의 p 이렇게 되죠. 그래서 y는 mx 플러스 n에 n이 n분의 p니까 답은 y는 mx 플러스 n분의
P가 되겠다라는 거. 됐습니까? 뭐 증명 과정은 좀 복잡한데요. 문제는 간단해요, 사실. 문제는 간단해요. 이제 뭔 말이냐면 내가 M하고 P를 알면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P라는 건 요 포물선의 방정식 보면 바로 나오는 거고 M이라는 건 주어지는 거죠. 기울기 얼마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y제곱은 마이너스 8x예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5예요. 접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보래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y는 mx, 5x고요. 플러스 n분의 p가 얼마죠? p가 얼마죠? 얘가 4p니까 p는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 답은 y는 5x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됐나요? 사실 의도 과정 없어도 이거 이 문제, 그 공식만 알면 문제 풀이는 되게 쉽죠. 되게 쉽죠.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너희들이 기하뿐만 아니고 수원, 수투, 미적, 확통에서도 많이 쓰는 형태, 특히 판별식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 과정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한 거였어요. 넘어가서 그 36페이지 문제 2번. 36페이지 문제 2번 있습니다. 그거 한번 직접 노트에 풀어봅시다. 지금 36페이지 문제 2번. 빠르게 답만 체크합시다. 아직 덜 푼 친구들은 멈춰놓고 다시 하라 그랬어요. 봅시다. 1번 기울기가 2래요. 답이 어떻게 돼요? y는 2x 플러스 n분의 2분의 p 얼마죠? 4p니까 3인가요? 그래서 y는 2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고. 두 번째,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얘 평행이래요. 기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평행. 기억납니까? 평행. 평행 무슨 뜻이죠? 평행하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수직. 평행하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같죠. 수직하면 m하고 m-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생각납니까? 그러니까 얘랑 평행이니까 얘랑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울기 구해야 되니까 정리 좀 해봐야겠네요. 2y는 x 플러스 4, y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필요 없고 기울기만 보면 되죠. 기울기가 2분의 1이래요. 그래서 y는 2분의 1 x 플러스 n분의 2분의 1분의 p 4p가 마이너스 4니까 p는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답은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이게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조금 짧은데 짧게 하고 다음 12강을 조금 더 길게 하도록 하고요. 만물을 얘기하자면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할 건데 접선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접선의 방정식은 항상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두 번째 위에 한 점이 놓여 있는 경우, 세 번째 외부 한 점에서 그은 경우. 지금까지 너희들이 배웠던 접선의 방정식 항상 그랬어요. 2차 함수에서도 그랬고 원에서도 그랬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기울기 주어진 경우 위에 한 점, 그러니까 포물선 위에서 한 점 딱 찍었을 때 거기서 만들어진 접선 한 개 있겠죠. 그다음 외부의 한 점, 외부의 한 점이면 뭐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구하는 이런 형태로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쉬운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였어요. 위에 한 점부터는 조금씩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 해볼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일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다음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 너희들이 수강하는 날짜가 며칠이죠? 25일인가? 아무튼 부디 이번 주엔 온라인 강의가 정말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읽어봅니다. 또 이번 강의도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